스프링쿨러도 뾰족한 걸로 착살이 나 있었고 그리고 변기 뚜껑 착살 내놨고요. 금이 쫙 가 있고 화장실의 그 콘센트 부분도 없어요. 콘센트가 구멍이 그냥 나져 있습니다. 네, 화장실은 물을 쓰기 때문에 이런 구멍이 있으면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되고 네, 샤워기 밑부분에 이제 물 떨어지는 부분에 곡괭이 같은 걸로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찍어놨네. 뭐 싱크대도 좀 이렇게 뭐 칼 같은 걸로 좀 그어놨고 뭐 이렇게 다 빼놨고 나사 같은 것도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이런 일 정도야 뭐 그렇죠. 큰 일은 아닌데 기분이 나쁜 거죠. 기분 나쁘죠. 강제 집행 안 한 게 어딥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유튜브에서만 보던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일단은 집 상태가 좀 어떤지. 일단은 네. 뭐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렸지만 집을 조금 파손해놓고 나갔습니다. 댓글로 그리고 인스타 메시지로 어떤 분께서 뭐 이걸 살다 보면은 이런 손상은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고의가 아닐 수도 있지 고의가 아닐 않냐?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인스타에는 사진을 하나만 올렸거든요, 스토리에. 이제 다른 부분을 못 본 거지. 한 부분을 보고 제가 얘기한 건 아닌데. 그래서 보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손상된 부분이 뭐 에어컨 실외기 망치로 작살을 내놨고요. 고의적이네. 실외기에 이렇게 선로 이렇게 일정한 선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망치로 뭉개져가지고 일부분 이렇게 손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에어컨 자체에도 그 쇠 부분이 있는데 이걸 뜯으면 그것도 다 손상이 돼 있고 어쩐지 안 켜지더라고. 고의적이네. 네, 그게 돼 있었고 공인중개사분께서 이제 손상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여기서 물 나오는 부분, 이 센서, 감지 센서 불났을 때 스프링쿨러도 뾰족한 걸로 착살이 나 있었고 그리고 변기 뚜껑 착살 내놨고요. 금이 쫙 가 있고 화장실의 그 콘센트 부분도 없어요. 콘센트가 구멍이 그냥 나져 있습니다. 네, 화장실은 물을 쓰기 때문에 이런 구멍이 있으면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되고 운이 좋아서 타일 맞는 사이즈를 잘 구해오면 이 부분만 하면 되지만 마음 먹고 작살내면 이걸 다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행히 제 경우는 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타일 하나만 교체를 하면 되는 거고 네, 샤워기 밑부분에 이제 물 떨어지는 부분에 곡괭이 같은 걸로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찍어놨네. 근데 이게 뭐 별거 아니, 이게 타일 갈면 되지 않냐 이러는데 이게 맞추고 이런 게 되게 섬세한 공사거든요. 그리고 먼지도 많이 날리고. 찍었어. 이거는 의도적. 의도적이네 진짜. 구멍이. 자기 거 아니야. 아니. 그날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일단 현장 쓸고. 네, 현장. 배경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이분이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 법원에. 그러려면 제어에 인감증명서랑 명도하기서가 있어야 돼서 제가 그날 이제 안타깝게도 강의가 있어서 이제 에릭님이 근처에 이제 인천에 사시니까 부탁을 드렸었어요. 서류 전달만 해드리려라. 그래서 이제 현장에 토요일날 아침에 현장에 가셨죠. 9시까지 오라고 해서 제가 정확히 9시 1분에 도착했는데 출입문 앞에 여자분하고 어머님하고 출입문 밖에서 이제 짐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어머님이 막 이제 욕을 하시는 거죠. XX 놈의 새끼들이 우리 집을 사기쳐서 갈 데도 없는데 어떡하냐 하소연을 하시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저는 대리인으로 왔다, 서류 드리려고 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막 욕을 하시면서 이렇게 저지를 하시길래 저는 일단 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상태를 집 안을 보자고 했는데 극구 막 만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집을 절대 못 보시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집을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뭐지? 순간 뭘 이렇게 감추려고 하시지 그 느낌이 들었는데 살짝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너무 깨끗해 괜찮아 보이거든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햇빛이 들어오고 화나니까 저는 여자분 두 분이 사셨으니까 깔끔하겠거니 생각을 해서 경장님한테 문제 없다. 집 너무 깔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근데 저도 딱 갔을 땐 깔끔해 보였어요. 그게 멀리서 봤을 때. 근데 이제 이런 손상들 포함해서 뭐 싱크대도 좀 이렇게 뭐 칼 같은 걸로 좀 그어놨고 뭐 이렇게 다 빼놨고 나사 같은 것도. 이따가 오라고 자기 이사 짐 다 빼면 오라고 극구 만류를 하시더라고요. 막 욕을 하면서 너무 성화하시길래 알겠다고 그렇게 하고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으로 생각하는 건 일단 샤시는 온전했다. 샤시 하단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뭐 톱 같은 걸로 잘라놓거나 이러면 그거는 몇백만 원 드는 건데 그렇죠 샤시는 사실 이분들이 손상낸 게 사실 엄청 큰 건 없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저는 803호잖아요. 처음에 들어갔는데 말도 못했어요. 뭐 담배 냄새부터 해서 방치를 한 거죠 집을. 훼손된 거는 많지는 않았지만
집 상태가 너무 더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왜 우리한테 그쵸, 그렇게 해코지를 하는지. 이 집은 이제 사기를 친 그 사람의 집도 아니고 우리가 사기친 것도 아니잖아. 그쵸, 근데 왜 우리한테 쌍놈 새끼라고 하며 사기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작사를 내놓던가. 그쵸. 금전적인 손해가 대략 얼마 정도 났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금전적인 손해는 200만 원 정도로 200만 원. 수리를 완료를 했고요. 세부 인테리어를 최신형으로 한 건 아니고 손상된 거를 이제 손상된 복구하는데 200만 원이 들었고, 근데 또 뭐 아까 말씀드린 이사를 빨리 나가셨고 이사비를 안 받으셨고 이런 부분에서 한 100만 원 정도는 세이브가 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전적인 손해를 막대하게 입히고 그럴 수도 나갔어요. 있죠. 완전 그런 다. 경우에는 넘어갈 수 없나요? 이번에는 그래도 손해가 좀 적고 그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기 때문에 그 200만 원쯤이야 하시고 이제 넘어간 거지만 네, 그게 뭐 2천이 됐다. 네. 그분들의 개인 신상 정보가 어느 정도는 저한테 있어요. 왜냐면 그쵸. 낙찰자고 저는 그 사람이 제출한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쵸. 금액이 크면 400만 원, 500만 원 이상이 든다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민사소송으로. 네, 그렇게까지 안 한 거는 결국 그게 또 새로운 싸움이고 새로운 그쵸. 스트레스고 금전적인 뭐 변호사 선임 그쵸. 비용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너무 미세한 거니까 만약에 금액이 컸다면 뭐 소송을 할 수도 있었겠죠. 이 물건은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 인테리어를 내일 마무리를 합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서류를 넘겨줘야 이제 최소 면제금을 여기서.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때 집을 들어가서 보고 이거 다 부셔놓으셨네요? 서류 못 드려요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싸우자는 거지. 전쟁이죠. 본인이 복구를 해놔야 주는 거죠. 주겠다. 네. 서류 받고 싶으면 해라. 와서 복구를 해라. 그분이 짐도 다 뺀 와중에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건 이사 나가고 짐 빠진 걸 확인하고 내부를 보고 주는 게 맞아요. 그게 FM이죠. 지금 제 케이스는 또 이분들 완강하게 또 완강하게. 저항을 했고 살짝은 그래도 집이 밖에서 봤을 때 온전해서 그 정도면은 줄 수 있겠다 해서 주신 거고. 큰 짐도 다 빠진 상태였고 해서 이사를 안 하면 안 주죠. 근데 짐은 다 빼고 있는 상황이었고 해서 저도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좀 완강하게 나오시길래 그러면 이사업체 계약서를 보내주셔라, 등기로 보내주겠다 이 생각은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위험하죠. 계약서라는 게 뭐 했다가 파기할 수도 있는 거고. 나가셔서도 꼭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문세 사기 대책들도 나오고 있고 한데 항상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걸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교육을 없죠. 안 해주죠. 부동산이 있는 한 이런 거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돈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내가 모르면 어떤 정책이 생겨도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꼭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거는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집주인도 아니고 나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잘 몰라서 판단을 잘못해서 금전적 손해를 봤다. 그러면 이제 경매를 배워야 되는데.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선생님이나 저희 매니저님이 또 여러 가지 도와주셔서 제가 사실 다 나가고 나서 저는 이제 확인을 하니까 몰랐던 부분이었으니까 손상도 있었네 라는 정도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